소설 속의 사랑. 명문세도가의 프로포즈를 거절해 당당하게 다시 청혼을 받은 사씨 남정기의 사씨 부인. 사씨 남정기는 사씨가 남정, 즉 남쪽으로 간 이야기로 중간에 첩인 교씨의 모함을 받고 본부인 사씨는 집을 떠나 남쪽으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을 제목으로 한 것입니다. 유연수는 예부상서를 지내다 물러나 태자소사, 즉 태자를 가르치는 직함에 있는 유현의 아들이었는데 태자소사는 종이 품의 높은 벼슬입니다. 유연수는 15세에 장원 급제를 해서 정사품 벼슬인 한림학사에 제수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높은 벼슬에 있고 집안 조상들도 대대로 재상을 지낸 빵빵한 가문입니다. 벼슬에 나간 아들 유한림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상대를 찾게 되는데 아버지 유현은 아들에게 맞는 배필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합니다. 요즘에 중매장이인 매파들을 모아놓고 괜찮은 처녀가 있는 곳을 물어보았는데 매파들은 손뼉을 치며 허풍이나 떨어 한낮에 이르러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주파라는 가장 나이가 많은 중매쟁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부귀한 집안을 원하시면 엄승상댁 손녀만한 교수는 없답니다. 또 어진 며느리를 원하신다면 사급사댁 처녀만한 교수는 없지요. 이 둘 중에서 결정을 하시지요. 유소사는 역시 사급사댁 처녀를 선택하는데 사급사는 사담이라는 사람으로 왕에게 올바른 소리로 직간을 하다 귀양 가서 죽은 강직한 선비였습니다. 결정은 되었지만 이 여인이 과연 아들과 혼인을 맺을 만한 처녀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되는데 유소사는 자신의 누이인 두 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녀는 친분이 있는 여성을 그쪽 집안으로 보내 처녀의 외모도 확인하고 글짓기 능력도 볼 수 있도록 관음보살의 그림에다가 시를 한 편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성은 사급사댁에 가서 예정대로 시를 부탁하는데 처녀는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만 다시 부탁을 받은 후에 결국 시를 지어줍니다. 시는 아주 식견과 학식이 돋보였고 외모도 말할 것 없이 아름다웠는데 여승은 처녀야말로 진정한 관세음보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유소사는 사소저야말로 며느리감이라고 마음을 정하는데 당시에는 만남과 사귐, 혼인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소사는 사급사 댁에는 남자가 없으니 매파를 통해 혼사를 의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급사 댁의 남자라곤 사소저의 어린 동생인 소공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파를 보내지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급사 댁으로 간 주파는 사소저의 어머니인 사급사 부인을 만납니다. 유소사 가문이 대대로 부귀하며 특히 한림의 문체와 풍류가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많은 집안에서 소사에게 혼인을 청하였지요. 그러나 소사께서는 사소저의 외모가 국색이며 능력이 출중함을 듣고 혼인을 진행하고자 한답니다. 부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색은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미인을 말하는데 사급사 부인 역시 기뻐했고 딸의 방에 가서 주파의 말을 전하고 그 뜻을 묻자 소저는 그 댁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저는 주파의 말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고 색을 천히 여기는데 주파는 자기의 색을 칭찬했고 유씨 가문의 부귀함은 자랑하면서 아버지인 사급사의 덕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파가 미천해서 유소사의 뜻을 잘못 전한 것인지 아니면 유소사가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결국 청혼을 거절합니다. 소저의 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소저의 뜻을 중시 여겨 주파에게 거절의 뜻을 전하고 주파는 몹시 이상하게 여겼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가 유소사에게 아뢰입니다. 유소사도 처음에는 거절의 뜻을 듣고 잠옷 불쾌했지만 주파가 그곳에 가서 했던 말을 상세히 듣고 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웃습니다. 주파를 보낸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한 유소사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격식도 차리고 직급도 높은 사람 유소사는 지연을 보내는데 지연은 그 보울의 으뜸 벼슬아치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그곳에 가서 꼭 사급사의 청렴한 명망을 흠모하고 소저가 부녀자의 덕행을 갖추었다고 말하라고 미리 당부를 합니다. 지현이 사급사의 집으로 가서 그대로 전하자 드디어 승낙을 했고 남녀가 연분을 맺고 두 집안이 연결되는 일이 성사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는 남자의 대시를 한 번에 오케이 하면 안 되었나 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사시남정기. 사시남정기는 서포 김만중이 쓴 소설로 정확한 창작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숙종이 개비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맞아들인 사건을 풍자해 숙종의 마음을 돌이킬 목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중국 명나라 때 유현의 아들 연수는 15세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는데 유한림은 학식과 품성을 겸비한 사시와 혼인했으나 9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자 교씨를 후실로 맞아들입니다. 간악하고 시기심이 많은 교씨는 사시 부인을 모함해 결국 그녀를 내쫓는 것에 성공하고 자신이 정실 부인이 됩니다. 또한 교씨는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남편인 유한림을 모함해 유배를 가도록 만듭니다. 모든 일이 성공한 후 교씨는 재산을 갖고 도망치지만 도중에 도둑을 만나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 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유한림의 모든 혐의는 풀리는데 사실을 알게 된 한림은 교씨를 잡아 처형하고 방황하던 사씨를 다시 정실로 맞이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씨 부인은 인현왕후를, 유한림은 숙종을, 교씨는 희빈장씨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소설을 읽은 숙종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인현왕후를 포기하게 했다는 일화가 믿거나 말거나 전해집니다. 소설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김만중은 사시남정기나 구운몽과 같이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작품을 우리말로 썼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명문세도가의 프로포즈를 거절해 당당하게 다시 청혼을 받은 사시남정기의 사시부인이었습니다.